안녕하세요. JW 모터스 픽업 트럭 연구소 윤프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 저희 TRX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나갔었던 이 똑같은 파란 색상의 TRX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고객분이 인도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바로 출고하느라고 제가 영상을 찍지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재고 판매용으로 차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제가 이미 이제 제 네이버 블로그 픽업 트럭 연구소에다가 포스팅을 했는데, 자세한 사진은 좀 그쪽을 제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테고, 오늘은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구석구석 영상으로 좀 찍어가면서 TRX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의 픽업 트럭인 만큼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오늘은 또 외부에서 제가 촬영을 좀 진행을 할게요.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은 다른 차종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색상인데 하이드로 블루 펄이라는 색상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파란 색상보다도 훨씬 더 조금 밝게 보이기도 하고요. 좀 이따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램에서도 이 하이드로 블루 펄을 몇 번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램 스포트라든지 아니면 램 리미티드에도 적용이 됐던 적이 있었던 그런 컬러입니다. 픽업 트럭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의외로 파란색 차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데, 이 램 차종에 적용된 하이드로 블루 펄은 굉장히 이쁜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F150 킹렌치하고 리미티드가 서 있는데, 뭐 약간 이제 거리 차이가 있어서 단순하게 사이즈 비교를 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같이 세워놓은 제가 지금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50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높이가 1900, 그러니까 이제 1m 98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길이는 5m 89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폭은 198, 똑같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램 TRX 같은 경우에는 높이만 해도 2m 5cm예요. 그럼 굉장히 좀 높아지죠. 거의 뭐 한 7, 8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길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더 길어요. 그 다음에 폭도 이게 2m 한 30 정도 나오나,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가 풀사이즈 픽업 트럭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약간씩 큽니다. 게다가 뭐 이쪽 사이드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 전체적인 쉐이프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이즈가 더 커 보이는 이유가 이런 울룩불룩한 디자인들 자체들이 훨씬 더 우람하게 보이게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픽업 트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차가 커 보이고 이런 이제 디자인과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이런 픽업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이는 F150에 비해서 훨씬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게 확실히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설정하기 굉장히 좋고, 게다가 하이 퍼포먼스에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픽업 트럭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차량 판매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램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차량을 이제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옆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쉐이프를 전체적으로 울룩불룩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우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바퀴 위에서 올라오는 이 팬더 부위나 이 후드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라든지, 이 뒤쪽에서 보시면은 뒤쪽 바퀴도 마찬가지고 팬더 부위, 그다음에 적재한 부위로 올라가는 부위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굉장한 큰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실내 캐빈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재함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F150이나 아니면은 램 리미티드, 램 차종의 그것과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더 사이즈가 더 커지고 램 2500에서 나오는 파워웨건처럼 더 사이즈를 더 키웠으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일 쪽으로 와볼게요. 테일게이트는 기존의 램 리미티드나 램 레블처럼 똑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추세가 이제 F150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쉐보레에서 나오는 실버라도 시에라처럼 자동
으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쇼이 있어서 좀 천천히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램바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이제 타이어 캐리어, 적재함 타이어 캐리어 같은 경우에서는 모파에서 직접적으로 납품을 해서 램바라는 형식 이름과 그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캐리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램바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실 때 어떤 활용도나 아니면은 이제 멋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이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 타이어 캐리어가 적재함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 적재함 사이즈의 어떤 적재 용량에 대해서 조금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용량은 좀 작아지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타이어 캐리어가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제거하고 이 타이어는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있던 자리에다 같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멋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금액의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들이 굳이 적재함에다 뭔가를 많이 싣고 다니시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보면은, 저런 것도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휠하고 타이어 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휠하고 타이어는, 일단 휠은 18인치 비드락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가장 이제 잘 쓸 수 있는 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강성이 좋아요. 게다가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구디어 랭글러의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터레인 타이어인데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깊은 그런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LT32565R18입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타이어고, 이 안쪽으로 제가 지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안쪽으로는 빌스타인 쇼크가 들어가 있어요. TRX에만 들어가는 그런 빌스타인 블랙호크 E2라는 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액티브 터레인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실내에서 각 터레인 모드를 변경을 했을 때 가장 응답성이 좋은 상태의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 저희가 출고했던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사이드 스텝 대신에 락레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락레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주행을 할 때 바위나 아니면은 둔턱 같은 데로부터 그런 곳을 지나갈 때 차량의 차체나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락레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락레일의 장점은 가볍고 강하고 그런 이제 좀 컴팩트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스텝을 밟고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발끝에 걸리는 사이즈라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락레일이 아닌 사이드 스텝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이런 디자인을 이제 전체적으로 강철로 되어 있고, 디자인상으라도 보면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구조로 갖고 있고, 강철 위에 이 토네오 커버, 적재함에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 베드라이너처럼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릴은 앞에 이제 램 엠블럼이 이렇게 음각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더 쉐이피가 되어 있는 그릴들이 위아래를 이제 같이 감싸주고 있습니다. 후크가 들어가 있고, 밑에 강철 스키드 플레이트가 여기서부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부터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엔진 마지막 파츠부터 머플러 부위까지 전부 다 스키드 플레이트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좀 보실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릴에서 이어지는 요 쉐이프가 정말 이쁘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이제 램 리미티드나 레브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일자 라이트 쉐이프였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곡선을 줘서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라이트 옆면에 보면은 인테이크 구멍이 있어요. 이걸로 에어를 통과를 해서 뒤쪽에 요 팬더 뒤편에 있는 아웃테이크
구멍으로 공기를 다 흘러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것들이 다 기능들이 있는 것이고요. 엔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엔진 쿨링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엔진 후드 부위로 넘어올게요. 엔진 후드 부위를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요 TRX 익스테리어 그래픽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거의 한 1000불씩 하는 패키지예요. 스티커인데 레블에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중간에 TRX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 후드 옆면을 보시면은 6.2 슈퍼차저 차지드라고 써 있습니다. 엔진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6200cc 슈퍼차저 헤미 V8 SRT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헬캣 엔진인데, 정식적인 명칭이 헬캣 엔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6.2 슈퍼차저 헤미 V8 SRT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제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인테이크, 공기 인테이크 쿨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엔진룸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전체적으로 이제 TRX 카바로 좀 덮여 있고요. 요 카바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슈퍼차저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엔진룸 커버가 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오른쪽서부터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테이크 쿨러라든지 이쪽에,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제 터보 차저들. 엔진룸이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비의 용이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엔진의 퍼포먼스를 택하실 것이냐를 봤을 때, 무조건 엔진의 퍼포먼스를 택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파츠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엔진 커버를 제거해서 보면은 맨 앞쪽에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TRX가 랩터를 잡아먹고 있는 느낌, 그런 그림입니다. TRX라는 게 결국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약자이고, 포드 F150의 랩터라는 의미로 봤을 때 TRX가 포드 F150 랩터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귀엽지 않나요? 차량의 사이즈가 워낙 높다 보니까 후드를 닫을 때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모든 픽업 트럭, 모든 차량에는 요 후크가 있습니다. 내릴 때는 요 후크를 잡아서 그냥 내리면 돼요. 절대로 차량의 후드 옆 부위를 잡아서 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후드의 옆 부위를 잡아서 내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후드에 뒤틀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양쪽 닫았을 경우에 양쪽 끝면에 유격이 생길 수가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차든지 후드를 닫으실 때는 요 고리를 잡고 내리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관련 법규상 제가 어쩔 수 없이 요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시동을 켰는데요. 미국의 관련 법규상 전체적인 폭이 2m 3cm인가 2m 5cm를 넘어가게 되면은 요 차폭등을 그러니까 엠버 색상으로 되어 있는 등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만 있으면 뭐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차폭등이 하나 달려 있죠. 그러다 보면은 밤중에 차량이 있음과 없음을 확인하고 이 차의 폭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려는 그러한 관련 법규입니다. 요거는 뒤편으로 가셔도 보실 수 있으세요. 뒤로 한번 가보실게요. 아무래도 시동을 걸어 놓고 뒤편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시끄러울 수 있는데, 뒤편에 보시면은 요 번호판 위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면에도 있는데, 옆면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이 펜더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빨간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생각외로 실내는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기존의 램 라인업의 차들의 인테리어가 이제 그대로 이제 녹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램 인테리어에 대한 그 대중들의 이제 인지도라든지 호평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대로 TRX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특이한 점이 중간중간에 알칸타라로 이제 포인트를 좀 줬고요. 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대시보드 위쪽 아니면 콘솔, 그다음에 시트 부분들 요런 데들에 이제 알칸타라로 약간 그 포인트를 줬고, 이 레드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 레드 액센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이 다 레드 액센트 패키지가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도어 쪽에 하만카든 시스템이 19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고급차나 고급 승용이나 SUV에 장착되는 어떤 하만카든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핸들 부위를 보시면은 핸들 자체는 이제 D컷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가 약간 잘려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게다가 이제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앞차와의 거리 계산을 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핸들 뒤편의 스텝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이 버튼들을 피해서 위아래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쓰기 편해요. 위에 잡았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밑을 잡았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되게 재밌는 게 TRX의 모드 변환 부분이 있습니다. 모드 변환 부분은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샌드나 뭐 머드 아니면은 트레일러 토잉을 할 때라든지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밖에, 다른 힘과 시스템의 역할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요 모드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빌스타인 숏 같은 경우에 그 숏과 이 모드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약간의 이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상에 보시는 이 런치 버튼이에요. 이 런치 버튼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스포츠카 같은 차량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불이 켜져서 스타트를 끊을 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부 유튜버들 보면은 뭐 제로백을 뭐 4.3에 끊었다든지 뭐 4.5에 끊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엔 이 런치 컨트롤을, 런치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순간 가속이라든지 스타트를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단 이 런치 컨트롤은 신차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엔진이 그만큼 열을 받고 엔진의 어떤 사용 히스토리가 남아 있고 해야지 이 런치 컨트롤을 사용이 가능해요. 그만큼 이제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새 차일 경우에는 새 차 엔진에는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 런치 컨트롤은 일정 기간, 일정 주행거리 이상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유의점입니다. 처음에 런치 컨트롤 이거 왜 안 돼? 라고 누르셔도 첫 차를 인도를 받으시고 나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부터 이제 요 룸미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연동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반 룸미러로 사용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뒷부분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죠. 기존의 GMC 시에라라든지 실버라도 하이컨트리처럼 좀 상위 등급에 있던 차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었고, 작년부터는 램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반대편으로 앉았습니다. 제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성인 남자치고는 굉장히 좀 큰 등치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앉았을 경우에 엉덩이를 끝까지 밀고 앉아보면은 앞에 레그룸이 거의 한 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픽업 트럭의 어떤 기본이고요. 램 리미티드에서 선보였었던 이제 유일하게 픽업 트럭에 있는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램 리미티드에 적용을 했었는데,
램 리미티드가 리클라이너를 적용을 하면서 다른 픽업 트럭들이나 다른 트림에서 약간 이 각도를 죽였었어요. 죽이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 TRX는 아예 리클라이너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6대4로 이제 분할돼서 리클라이너를 활용이 가능하고, 이 리클라이너를 이제 밀었을 경우에도 이쪽에는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리클라이너는 일반적으로 요 한 8도 정도 기울기에 앞으로 8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되게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장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게 중간에 있는 팔걸이를 내렸는데, 이 팔걸이 시트 하나가 통째로 다 내려옵니다. 이 콘솔은 위에 콘솔 덮개 부분은 똑같이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컵홀더라든지 안에 수납 공간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팔걸이를 보셨나요? 아, 편해라. 자, 실내 인테리어는 동승객들도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운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운전석 위주로 약간 라운드지게끔 디자인 되어 있지만, 기타 다른 부분들, 뭐 라디오라든지 센터 모니터라든지 아니면은 센터 이제 앞에 글로우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조수석에 타고 있는 동승자들도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장거리 이동이 많은, 특히나 픽업트럭을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승자나 운전자나 동승자나 뒤에 2열에 앉아 있는 분들이나 전부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마 요점인 것 같아요. 자, 실내 마지막으로 시동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내에 앉아 있으면은 아까 밖에서 들었던 그런 배기음을 거의 듣지를 못하세요. 굉장히 의외로 생각보다 좀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램 TRX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아까 막 무릎 꿇고 그러는 바람에 옷이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램 TRX는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차예요.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감히 지상 최대의 지금 1500급 라인업에서 가장 최강의 픽업 트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포드 F150 랩터와 아니면은 이제 GMC 시에라의 AT4라든지 이런 종류의 굉장히 좋은 오프로드 픽업 트럭들이 있지만, 사실은 각 라인업의 중간에 오프로드를 위한 라인업이라고 봤을 때 이 램 TRX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차들도 쫓아오기가 힘든 그런 포스를 갖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JW 모터스 픽업 트럭 연구소에 오시면은 이 차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후면은 저희가 빨간색의 요 TRX 2대와 또 다른 파란색의 TRX 1대, 그리고 그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으면은 검정색의 TRX가 하나 들어옵니다. 앞으로 TRX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TRX가 궁금하시면요, 언제든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픽업트럭 연구소에 질문을 달아주시고, 아니면 유튜브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차량을 보시러 오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JW 모터스 픽업트럭 연구소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